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은 했고요. 4살 된 딸을 키우고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네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의 추석은 그냥 휴가였던 것 같아요. 그땐 남친이었던 지금 남편이랑 데이트하고 친구들 만나 영화 보거나 수다들 떨고 시원한 저녁바람 맞으면서 맥주도 마실 수 있었고요. 빡빡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꼭 사막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반갑고 좋았죠. 그렇지만 결혼 후에 명절을 맞이하는 느낌은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과 함께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거 있죠. 사실 남편과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전 시댁 가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 시동생 모두 결혼 전부터 익숙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절에 시댁 가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동서가 들어오면서 명절이 다가오면 두통이 오더라고요. 동서는 제 친구들, 지인들과는 많이 달라요. 저는 성격이나 차림새 모두 수더분한 편이에요. 외모가 남달리 예뻤으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 성격도 둥글둥글했죠. 사회생활도 한 직장에서 오래 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는 제가 적응하기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곰과인데 우리 동서는 여우과라고 할까요?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딱 제 동서를 두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동서는 전에 모델 일을 한참 했어요. 흔히 말하는 SNS 인플루언서 활동을 한 거죠. 본인 계정에다 옷이나 화장품이라도 팔려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상큼하면서 어려 보이는 얼굴에 날씬한 몸매도 유지해야 하고 세련되게 보이려면 관리를 정말 세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밥은 제대로 먹나 싶게 몸이 가는데 실제로 동서가 뭘 먹는 걸 본 적도 없었죠. 따로 만날 일은 잘 없고 주로 시댁에서 식구들 모일 때 보는데요. 시댁에 와도 밥 한 술 뜨는 걸 못 봤습니다. 물론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잔소리를 안 하시는 편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님이랑 제가 늘 음식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푸짐하게 차려놓고 양껏 먹는 게 보기만 해도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아, 또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걸 다 누가 먹어요? 칼로리가 다 얼마야? 아, 냄새만 맡아도 살찔 것 같아요. 둘째, 넌 또 안 먹을 거니? 아,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네, 전 안 먹을래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음식 보기도 싫고 안 먹을 거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동서는 굳이 식탁 끝에 앉아 식구들이 먹는 걸 다 바라보곤 했죠.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해서 체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분 탓인진 몰라도 주로 절 보고 한심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따지기도 뭐해서 전 애써 무시하고 있었고요. 누구 생일이라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죠. 먹는 자리 불편하고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와서 그러고 있는데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나중엔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 둘째, 넌 우리가 먹는 게 못마땅한 거냐?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어차피 먹지도 않는 음식 네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니? 네가 그렇게 인상 팍 쓰고 있으니까 음식이 목구멍에서 안 내려간다. 저도 모르게 음식 칼로리 계산하다 보니까 인상을 쓰게 되네요. 언짢으셨으면 죄송해요. 절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시어머니는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동서가 못마땅하신 거였죠. 사실 거기 있는 식구들 모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단 한 분, 시아버지만 빼고요. 시아버지는 늘 동서를 안쓰러워 하셨죠. 그렇게 못 먹어서 어떻게 하니? 얼굴이 하얗다 못하 창백하구나. 모델 일하면서 돈 버느라 많이 힘들지? 네, 아버님. 제 고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눈이 높은지 몰라요. 제가 조금이라도 붓거나 살찌면 대번에 앓거든요.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는 이유 없이 매출이 팍 줄어서 신경을 썼더니 어지럽고 두통이 오는 거 있죠? 어머, 아버님도 저 때문에 못 드시는 거 아니죠? 내 걱정은 할 것 없다. 그리고 너무 돈 걱정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우선이야. 옛다. 이거 받고 스트레스 좀 풀어라. 네 입맛에 맞는 음식 사 먹고 기운 좀 내. 그러다 쓰러질라. 어머, 아버님 이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줄 때 받아. 마음 바뀌기 전에. 아버님이 지난번에 50만 원 주신 것도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도 또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쓸게요. 그거 아직도 써? 아끼지 말고 팍팍 써. 시아버지는 동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50만 원씩 턱턱 주셨죠. 동서는 아버님이 주는 그 용돈을 받으려고 꾸역꾸역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였어요. 큰 며느리인 전 아버님한테 용돈이란 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동서같이 아양을 떠는 성격이 못 되기 때문이죠. 아파도 아픈 티도 잘 안 내고 징징거리는 성격도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저랑 잘 맞기도 하고요. 시댁 집안일은 어머님이랑 제가 거의 다 한다고 볼 수 있었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동서한테 음식 준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입이 대빨라와서는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동서, 같이 음식 준비 좀 하자.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도와줄래? 형님, 이건 아니죠. 저는 음식에 손도 안 대는데 왜 같이 음식 준비를 해요? 맛있게 먹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 음식 이렇게 해봤자 전 입에도 안 될 건데 제가 왜 해요? 형님이랑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런 기름지고 양념 많이 들어간 음식 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실 줄 아는 형님이 다 하세요. 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없는 사람 취급을 해? 왜 못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걸 못해서 음식 먹지도 못하는 사람 기어이 부려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래. 하지 마. 음식에 손도 대지 마. 내가 다 할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동서랑은 더 말 섞기가 싫더라고요. 잠깐 시장 가셨던 시어머니가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저와 동서 사이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눈치채신 것 같았죠. 저희 시어머니는 쿨한 성격이세요. 잔소리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잘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편입니다. 그때도 뭔가 눈치채셨는지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동서도 웃긴 게 제 앞에서는 할 말 따박따박하고 새침하게 소파에 가서 앉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니까 주방에 들어오는 거 있죠.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를 완전 물로 보는 것 같았죠. 전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아직 음식할 거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설거지 좀 맡아서 해. 음식하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랬더니 대답 없이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제 곁을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쌩하니 불었어요. 얼핏 보니까 입을 삐죽거리고 절 흘겨보기까지 했죠. 또 시어머님이 잠시 방에 들어가시면 설거지 그릇을 탁탁 소리나게 놓고 은근히 성질을 부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설거지할 사람은 필요하니까 전 무시하고 음식을 했습니다. 동서, 이제 상 차려야겠다. 자, 이거 잡채 담은 것 좀 놔줘. 동서는 또 쌩하니 접시를 받아들었죠. 몇 초 후 시어머님이 놀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둘째야. 그릇을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 접시 깨졌잖아. 이게 왜 이러지? 어머니, 접시가 너무 얇았었나 봐요. 접시가 얇다는 건 핑계였어요. 제가 음식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또 싫었는지 접시를 3개 내려놓는 바람에 그릇이 깨져버린 거였죠. 푸짐하게 담았던 잡채는 결국 다 못 먹게 돼버렸고요. 동서는 막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죠. 동서가 쭈뼛쭈뼛 물티슈를 갖고 오니까 어머님이 버럭하셨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너도 참 대단하구나. 싫으면 하지 말아라. 어디 시어미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하며 혼을 내셨는데 동서는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쪼르르 시아버지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무조건 동서 편만 드셨어요. 동서가 풀죽은 모습으로 시무룩한 표정 짓고 있으면 시아버지는 동서가 안쓰러운가 보더라고요.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좋게 말을 해요. 왜 며느리라고 내고 그래? 아우, 전후 사정 모르면 말을 말아요. 이 아까운 잡채를 다 어떡해?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신 안 그럴게요. 봐. 잘못했다고 하잖아. 잡채 좀 안 먹으면 어때? 어쩌다 그릇 좀 깨진 것 같고, 왜 이렇게 야단이야?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좋던 분위기 동서 때문에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진짜 여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한 번은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나 동서 정말 못 당하겠어. 은근히 사람 약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 미련 곰탱아. 그런 여우짓에 당하고만 있어? 그리고 동서 50만 원 받을 때 너도 옆에서 죽는 소리 좀 하지 그랬어. 시아버지가 얼마라도 줬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긴. 동서만 콩고물 주워 먹는 걸 그럼 보고만 있어? 넌 너무 묻어난 게 탈이야. 씩씩하게 지내다가도 한 번씩 크게 앓는 소리 해봐. 시아버지가 넌 걱정돼서 챙겨주시지 않을까? 그런가? 친구는 저한테 시아버지 앞에서 해보라면서 몇 가지를 일러줬어요. 자기가 고메탈을 쓴 여우 아니냐면서요. 시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불쌍하고 힘든 척하면서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래요. 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비유도 맞춰드리고 하다가 애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애 아빠가 지갑을 안 연다고 하소연 비슷하게 하라는 거였죠. 기회를 보다가 큰맘 먹고 해봤어요. 그런데 완전히 역효과가 났죠. 시아버지는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소한 건 애비랑 둘이 알아서 해라. 애가 둘이야 셋이야. 딸랑 하나 낳아 키우면서 뭐 교육비가 모자라? 또 그걸 시애비한테 말하고 있어. 맏며느리가 돼선 사리분별도 못하는 거냐? 어이구, 속 터져. 정말 무안했죠.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고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있곤 했어요. 송충이는 역시 솔잎을 먹고 살아야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나마 제 편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말 좀 그렇다만
네 시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바람기가 다분했다. 하늘거리는 원피스 입고 눈웃음 치는 여자를 보면 내가 옆에 있어도 눈이 돌아갔어. 그 버릇은 나이가 먹어도 고쳐지질 않는구나. 아니, 남사스럽게. 그런데 딱 네 동서가 그런 스타일 아니냐. 네 시아버지가 딱 좋아할 만한 짓을 해요. 둘째는 그걸 아주 잘 이용해 먹는 거고. 아유,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내가 눈이 없냐, 귀가 없냐? 둘째 여우짓 하는 거 누가 몰라. 절하다 직계에 지가 빠지게 돼 있어. 좀만 있어봐라. 크게 뒤로 넘어질 때가 올 거야. 그런 날이 올까요? 동서랑 같이 있으면 어쩐지 제가 바보같이 느껴져요. 그런 거 생각할 것 없다. 그렇게 살면 직계에 지가 넘어가게 돼 있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너 진국인 건 내가 알아. 어머님 그 말씀에 좀 위로가 됐죠. 사실 시댁 모임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명절 때였죠. 명절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시댁에 있게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명절이 되면 동서가 꼭 아프다며 알아눕기 시작했어요. 현관에 들어올 때부터 끙끙 앓는 소리가 났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거의 기어서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명절 때마다 그러는 거였어요. 지켜보니까 꾀병도 아니었죠. 실제로 동서는 열이 39도에서 40도씩 날 정도로 몸이 불덩이었어요. 들어오지 말고 병원에 가래도 약 지어왔다면서 버티더라고요. 당연히 명절 음식은 입에도 안 대니 시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시고요. 동서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또 몸이 아파서 어쩌죠? 전 2층에 올라가 있을게요.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프면 오지 말지. 굳이 왜 와? 얼른 2층 올라가서 쉬어라. 진호 너도 그렇지? 네 저거 아픈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 나도 집에 있자고 했는데 연지가 오자고 했어요. 명절이니까 얼굴이라도 비춰야 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아프면 오지 말아라. 전화 한 통이면 될걸. 얼른 올라가서 쉬어라. 병원은 정말 안 가봐도 되겠냐?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님. 오기 전에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약도 지어왔어요. 그냥 누워서 좀 쉴게요. 어머님, 형님, 죄송해요. 그래, 얼른 올라가라. 힘들면 아예 집에 가고. 특이한 건 동서는 아파도 집에를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2층에 있겠다고 하면서 명절 내내 누워만 있었죠. 그런 동서에게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가족 모두 걱정하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또 시아버진 동서를 엄청 칭찬하셨어요. 저렇게 아픈데도 시댁에 왔다면서 효성이 지극정성하다나요? 동서와 시동생이 2층으로 올라가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아프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로 오긴 왜 와? 뭐 병수 받으라는 건가?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첫째 며느리 있는 데서 둘째 험담할 거야? 어른이면 잠자코 있어요. 내가 무슨 험담을 해요. 그렇잖아요. 수혜까지 맞아야 할 정도면 집에서 쉬는 게 맞지.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둘째가 워낙 착하고 심성이 고우니까 명절인데 아프다고 집에 있는 게 불편했겠지. 아픈 몸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음을 좀 알아주지 왜 그래? 시애미가 돼서 마음을 그렇게 쓰면 돼? 기가 막혀서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요? 그런데 제 생각도 어머님과 같았어요.
어이가 없는 게 대체 이렇게까지 아픈데 왜 굳이 오는지 알 수가 없었죠. 설마 또 50만 원을 받으러 오는 건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동서는 2층에 올라가 꼼짝도 안 했고 저랑 시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겪는 그날이라 생리통이 심했거든요. 동서 같았으면 또 난리를 치면서 아프다고 했겠지만 제 성격이 어디 그렇나요? 아침에 진통제 하나를 먹고 참았죠. 어차피 식구만 먹을 명절 음식이라 양이 많지도 않아서 후딱하고 쉬어야겠다 생각한 것도 있고요. 정신없이 음식을 하다가 전 2층 화장실로 올라갔어요. 명절 때면 1층 화장실은 아버님이랑 남자들이 쓰고 2층 화장실은 여자들이 쓰곤 했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동서는 자고 있는 것 같아 조용히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방의 벨소리가 화장실까지 들리는 거였어요. 벨소리가 그치고 곧 동서가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서는 자다 깼는지 목소리가 좀 잠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숨죽여 동서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어찌된 일인지 동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잘못 자서 팔이 저리다면서요. 그래서 전화를 건 상대방 목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동서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동서의 친정 언니였어요. 전 생각했죠. 동생이 명절인데 아프다니까 언니가 걱정됐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넌 좀 어때? 열은 계속 나? 나는 열이 왜 안 나는지 모르겠다, 짜증나게. 언니, 나는 이번에 먹은 게 좀 셌나 봐. 열이 엄청 나는데? 언니가 준 고기가 좀 덜 상한 것 같아서 내가 실온에 더 뒀다가 먹었더니 증상이 더 심하네. 작년 추석 때 먹은 고기가 딱 좋았는데. 작년 추석 때는 며칠을 묵혔는데? 3일 정도 상하게 뒀다가 먹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하루 이틀 고생하고 끝났거든? 근데 이번에 좀 심하게 배가 아프네. 야, 우리 좀만 참자.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아프면 평생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참아. 동서의 대화 내용을 듣고 소름이 돋끼쳤어요. 아니, 둘이 하는 얘기는 곧 일부러 상한 고기랑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얘기였죠. 추석 때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꾸민 일이었다는 거였어요. 아니, 저럴 바엔 저 같으면 그냥 음식을 하고 말겠어요. 왜 저런 짓까지 하는지. 제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이 떨렸죠.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일 수 있나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장염 걸려서 이렇게 쫙 쏟아내고 나면 똥배도 들어가고 다이어트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시댁에서 일 안 하고 살도 빠지고 완전 좋다니까. 너 시댁 식구들 눈치챈 건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 형님 완전 눈치 제르라고. 시어머니도 잘 모르시고. 그나저나 이 짓거리를 우리 형님이 해야 되는데. 아랫배도 나오고 뚱뚱하면서 왜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상한 거라도 먹고 살 좀 빼지. 너한테도 나쁠 건 없잖아. 집안일이며 음식이며 다 잘한다며. 뚱뚱한 인간이 힘도 좋으니까 당연히 말했나 보다 더 해야지. 진짜 첫인상 딱 봤을 때부터 견적 나오더라니까. 눈치는 더럽게 없는데 일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렇게 일만 하지.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어. 언니, 나 또 신호 온다. 일단 끊어봐.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전 너무 당황했어요. 동서와 지금 마주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았죠. 전 다급한 마음에 샤워 커튼을 가리고 욕조에 누웠어요.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화장실에 앉은 동서는 2차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까는 친정 언니였는데
지금은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친구도 딱 동서 같은 친구들인 것 같았죠. 미영아, 나야. 넌 좀 어때? 음식하느라 바쁘다고? 상한 음식 먹으라니까 말을 안 듣더니 꼼짝없이 일하고 있구나. 동서 친구는 작전이 실패해 시댁의 멀쩡한 모습으로 간 것 같았어요. 친구에게 한다는 동서의 충고가 가관이었습니다. 난 이번에도 성공이야. 10가지 나서 완전 대성공이라니까? 시아버지, 아픈데 왔다고 기특해 하시고 시어머니랑 형님은 나한테 한마디도 못해. 계속 누워있기만 해도 되고 완전 편해. 그나저나 넌 어쩌냐? 너의 시댁은 제사까지 지낸다며. 아무튼 너도 사서 고생이다. 불쌍하다 얘. 동서는 그렇게 2-3명의 친구와 연달아 통화를 하더라고요. 여우짓의 끝판왕인 동서의 작전을 전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다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명절 때마다 아픈 건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마침 저한테 딱 들킨 거였어요. 동서가 볼일을 보고 나간 뒤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았죠. 식은땀이 흘러서 이마랑 겨드랑이가 흥건하더라고요. 전 후들거리는 다리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한참 동안 안 보여서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 얘 괜찮냐? 너도 아픈 거 아니니? 아, 이마에 식은땀 좀 봐. 들어가 쉬어라. 내가 뒷정리할게. 아니요, 어머니. 잠깐 저랑 요 앞에 좀 나가실래요? 왜? 무슨 일 있어? 거실에 아버님과 남편, 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시어머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걸 다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둘째가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상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냐? 그거 먹고 일부러 장염에 걸린 거라고? 너, 정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친정언니랑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상한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요. 이번엔 10가지 나서 제대로 성공했다고. 명절에 일도 안 하고 살도 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저에 대해 욕한 부분이 떠올랐어요. 차마 그것까진 어머님께 말할 수가 없어서 말끝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치를 채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가 네 욕은 안 하든? 내 욕도 했겠지. 안 봐도 훤하다 훤해. 나는 됐고, 너는 뭐라고 욕하디? 뭘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세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내 이걸 그냥? 감쪽같이 몇 년 동안 사람을 속인 것도 모자라? 지 시어미 형님까지 욕을 해?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어떻게 하시게요? 불러내서 자잘못을 가려야지.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지. 동서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머니. 하긴 그게 또 문제다. 둘째가 보통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니까 괜히 우리만 모함했다고 뒤집어 쓸 수 있어. 어머니는 워낙 절 믿으시니까 제 말을 다 믿어주셨지만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서 미워서 괜히 없는 일 만들어 누명 씌운다고요. 당장 증거가 없으니 막막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꼬리를 잡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둘째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나만 믿어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비밀 지켜줄 수 있지? 둘째가 그런 건 우리 둘만 아는 거다.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고 추석날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 먹고 나면 다들 헤어지는 분위기였죠.
어머님은 저한테 점심 준비를 간단히 하라고 시키시고는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주방 창문으로 보니까 거기서 전을 따로 부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까 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점심을 다 차렸을 때쯤 어머님이 굴전이 담긴 그릇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처가 좋아하는 굴전 잔뜩 만들었어. 내려와서 먹으라고 해라. 어제보다는 속이 좀 좋아졌을 거 아니냐. 명절 음식 하나도 못 먹고 서운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부친 거야. 와, 엄마, 이게 다 굴전이야? 연지야, 내려와봐. 엄마가 굴전 만드셨대. 시동생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2층으로 올라갔죠. 전 측은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시동생은 본인 와이프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거짓말쟁이와 결혼한 건지 안쓰럽기까지 했죠. 자기야, 기운나게 이거라도 조금 먹어봐. 먹고 나서 약 먹어야지.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일부러 하셨대. 그러자 동서가 막 뛰어내려오더군요. 며칠을 굶었으니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굴전을 본 동서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먹고 싶은 게 분명했는데 괜히 얌전을 떨더라고요. 식구들이 동서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조금 있다가 먹겠다고 빼길래 식구들 먼저 점심을 먹었어요. 동서는 늘 그렇듯이 소파 끝자락에 앉아 식구들 밥 먹는 걸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상 위에 굴전은 놓여 있었지만 식구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이건 동서 거라고 아무도 못 먹게 했거든요. 식구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나자 동서가 슬쩍 굴전이 든 접시를 갖고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며칠 동안 속을 다 비워냈으니 엄청 배가 고팠겠죠. 저라면 죽이나 흰 쌀밥부터 먹었을 텐데 동서는 배가 너무 고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손으로 막 굴전을 집어먹더라고요. 기름진 걸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가족을 속이면서 살아야 하나?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절 툭 치셨어요. 둘째 지금 먹고 있는 거 내가 만든 굴전 맞지? 네, 어머니. 빈속에 저걸 허겁지겁 먹네요. 또 배탈 날 것 같아요. 넌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단판을 지을 테니. 단판이요? 어머님 베란다로 나가시더니 둘째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셨어요. 전 베란다 창문에 가까이 서서 밖을 지켜봤어요. 어머님은 허겁지겁 굴전을 먹고 있는 동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 둘째야, 굴전은 맛이 어떠냐? 입맛에 맞니? 냄새는 안 나지?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천천히 좀 먹어라.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니? 내가 그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러자 동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냄새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고 씩 웃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상한 굴이랑 푹푹 썩은 달걀로 부쳤거든. 너 상한 음식 먹는 거 참 좋아하잖아. 그래서 항상 명절 때마다 일부러 상한 음식 먹고 탈나서 오지 않니? 동서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에 우겨 넣었던 굴전을 뱉으면서 우액우액 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상한 걸 좋아하는 네 특이한 식성은 내가 몰랐다. 얼마나 상한 걸 많이 먹었길래 그렇게 탈이 나니? 내가 너한테 신경을 좀 더 썼어야 했는데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내가 참 무심했지? 그래, 어떠냐? 상한 굴에 푹푹 썩은 계란 입힌 굴전, 입맛에 맞니? 나는 그건 냄새가 나서 입에도 못 대겠더라.
그래도 저쪽에 많이 해놨으니까 실컷 먹고 다 싸가라. 이런 건 너나 먹지 누가 먹니?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생각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전 짐작도 못했던 일이었죠. 시어머니도 보통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으론 시어머니 동서 두 분 다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상한 음식 잘못 먹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얘기를 들은 동서는 그때부터 혼비백산을 하고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먹던 굴전을 다 뱉고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 토하는 신용을 하더니 목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어머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미쳤어요? 전 상해도 적당히 상한 걸 먹는다고요. 열도 나고 뱃속 적당히 비울 수 있을 만큼만요. 그래야 명절에 일도 안 하고 잠만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굴이나 달걀은 썩은 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미워요? 어떻게 썩은 음식을 먹으라고 해줄 수 있냐고요? 여보, 자기야, 아버님, 빨리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어머님이 저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이것 봐, 손발 마비되는 것 같잖아요. 혀가 막 찌릿거리고 이상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버님과 시동생, 남편은 집 밖에 계셔서 동서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핸드폰을 꺼내 동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하셨죠.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머님은 동서한테 지금까지 네가 한 말 다 녹음됐다고 하셨거든요. 동서는 그때까지도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바닥에 누워 몸을 덜덜 떨면서 사지가 마비되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제 일어나 이 싹수 없는 거사. 쇼는 끝났어. 너 어쩌면 이렇게 연기를 잘하니? 아, 배우해도 되겠다 얘. 빨리 응급차 불러요. 저 죽는다고요. 너 참 웃기는구나. 아내가 왜 상한 굴에 썩은 계란으로 전을 부치겠어? 네가 먹은 거 다 싱싱하고 멀쩡한 거야 이거사. 전 2차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어머닌 싱싱한 재료로 굴전을 만드신 다음 동서한테 썩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나름 작전을 짜신 거였죠. 다 동서가 한 짓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동서는 잠시 얼빠진 표정으로 있다가 어머님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내가 먹은 거 정말 싱싱한 굴이랑 계란으로 만들었어요? 진짜냐고요, 어머니?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동서는 어린아이처럼 다리를 쭉 뻗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사실이냐고, 썩은 음식 아니었냐고 몇 번을 묻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너한테 상한 걸로 음식을 만들어주겠니? 너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썩은 음식 먹고 아파서 왔던 거라며? 아, 그걸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고. 그동안 너 얌체 같은 짓 하는 거 보면서도 다 참아왔다. 그런데 그런 기막힌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을 속여? 또 다른 사람한테 형님을 욕해?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서운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대화로 풀면 되지. 우리가 너 잡아먹는 귀신이야? 아, 왜 뒤에서 일을 꾸미고 사람 흉을 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벌이지 마라. 어머니, 잘못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두 손 싹싹 빌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상한 음식이라는 게 어딨어.
이렇게 썩은 음식 먹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너는 건강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구나.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아들어? 네, 그럴게요. 상한 음식도 안 먹고 거짓말도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형님한테도 제대로 사과해라. 나한테 빌지만 말고.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제가 너무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여태 네 형님 다 지켜보고 있었다. 네? 전 끝까지 창문 뒤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절 불러내셨어요. 전 어머님 덕분에 동서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 동서.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니? 정말 기가 막혀서. 결국 동서는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곧 들어온 다른 식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됐고 시아버지도 이때만큼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죠. 동서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모두를 속였어요. 2번 다시 이런 짓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여보, 속여서 미안해. 시동생도 아무 말 못했죠. 덩달아 죄인이 된 것처럼 식구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은 명절이 지나고 동서의 친정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어요. 결국 동서의 친정 부모님은 저희 시부모님께 사과까지 하게 됐죠. 자식 잘못 키웠다고요. 시동생도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터졌는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였던 거였어요. 인플루언서 한다면서 사치도 심하고 시동생한테도 거짓말에 밥 먹듯이 했던 모양이었죠. 빚도 많고 자기 물건 사주는 고객들한테도 거짓말도 많이 해서 분란도 많이 일으켰나 보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과 치료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며 압박을 했고 결국 동서는 치료를 선택해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거식증도 겪고 있었고 거짓말도 진단명이 나올 정도로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선 딸이지만 감당이 안 된다고 손 떼겠다고 해서 시동생이랑 시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먹는 것도 좋아지고 동서는 꽤 좋아진 모습으로 살고 있죠. 제법 먹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날카로운 옛날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아주 가끔가다 그런 거고요. 얼마 전부턴 요리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니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명절 때 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이번 추석엔 또 어떻게 달라진 동서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여우가 곰이 될 리는 없겠죠? 저 같은 곰이 여우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생각해보면 여우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1인자는 아니잖아요. 잔깃을 잔꾀로 먹고는 살아가지만 칭찬받는 동물도 아니고요. 생김새는 아주 예쁘고 매혹적이지만 너무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남에겐 인색한 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동서에게 크게 바라는 건 없지만 앞으로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